아버지 아니 아저씨. 저희 엄마 고성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저씨는 사기 결혼당하신 거예요. 아저씨가 전처와 이혼하게 된 것부터 아픈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까지 우연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다 고성희 씨 우리 엄마의 계획이었다고요. 오늘은 한우진의 폭로로 고성희의 실체가 들통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지혁 덕분에 박성재는 고성희의 음모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혁아 새어머니가 은호를 찾은 게 아무래도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내가 우진이 만나서 확인해 볼게. 만약에 새어머니가 우진이한테 숨기고 지은호의 간을 기증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면 우진이도 알아야 해. 박성재는 한우진에게 연락하여 공여자의 정체를 알렸고 한우진은 드디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 지금 뭐라고 했어? 내 간이식을 해줄 공여자가 내 쌍둥이라고? 지은호? 그 아이가 실은 죽은 줄 알았던 한유라였다니. 엄마가 끝까지 공여자를 숨긴 게 이것 때문이었어. 형 그런데 그 아이는 죽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아서 갑자기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한 거야? 우진아 실은 그걸 확인하려고 너를 찾아왔어. 아무래도 새어머니가 은호 그 아이를 찾은 게 우연 같지가 않아. 박성재는 한우진에게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지혁에게 지은호가 친엄마를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그 말도 안 되는 우연의연속이었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당연히 고성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들어보니 은호를 찾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우연이 겹쳤더라고. 형이 하나만 물어보자. 우진이 너 간이식이 필요한 지 얼마나 된 거야? 대체 언제부터 아팠던 거야 너? 고성희가 지은호를 찾은 그 시기와 간이식이 필요한 시기가 일치한다면 모든 게 우연이라던 고성희의 말은 거짓이 분명했죠. 엄마가 회장님 모르게 간이식 공여자 찾은 지는 꽤 됐어. 거의 1년이 다 되어가. 설마 그럼 엄마가 내 쌍둥이를 찾은 것도 딱 그때쯤이야? 그래 아니었으면 했는데 시기를 보니 딱 맞아 떨어져. 그때 새어머니가 지은호 앞에 나타난 시기와 말이야. 지혁이 말대로 그럼 그때부터 철저하게 모든 걸 연기했던 건가? 그렇다면 너무나 소름인데 말이야. 형 그럼 엄마가 정말 자기 자식을 일부러 버렸단 말이야? 심지어 버린 딸을 간이식이 필요해지니 내놓으라고 찾은 거라고? 형 나 간이식 절대 못 받아. 그 애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형 그냥 나 죽게 놔둬. 차라리 내가 버려졌어야 했어.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대? 엄마한테 버려지고 유라 아니 은호. 걔는 아직 모르는 거지.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간 내놓으라고 일부러 찾았다는 거. 그래 은호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형이 걔는 아무것도 모르게 해줘 제발. 엄마는 내가 해결할게. 이게 다 엄마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동안 내가 왜 엄마가 하는 말을 다 따른 건데. 불쌍한 내 죽은 쌍둥이 위해서라도 더 이상 예전같이 살면 안 된다고. 악착같이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그 말만 믿었는데. 우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아니 대체 새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너 아픈 걸 숨기신 거야? 아버지가 힘써주셨으면 벌써 간이식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게 싫어서 비밀로 하고 내 쌍둥이를 찾은 거야 형.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진짜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엄마한테 일말의 기대를 가진 내가 바보였지. 형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가 가족들한테 아프단 사실을 숨긴 건 전부 그놈의 회장 자리 때문이야. 우리 엄마의 지독한 야망. 지금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자체가 과분한데. 우리 엄마는 끝을 몰라. 형을 제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해. 그래서 나한테 있는 하자를 숨기는 거야. 내가 무결점이어야 한다면서. 간이식까지 받을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몸이면 형을 제치고 회장 자리에 오를 수가 없으니까. 난 그동안 엄마 말이라면 무서워서 숨죽이며 따랐어. 모든 게 나를 위한 거라는 말만 믿었었는데
한우진은 고성이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모조리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내 쌍둥이한테 간을 이식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아니 도대체 왜 내 쌍둥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 이식을 안 받는다고 할까봐 그랬던 거죠? 내가 회사를 물려받아 엄마 꿈을 이뤄줘야 하니까. 한우진은 도저히 고성이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징그러웠습니다. 자식도 장사치처럼 대하는 엄마라니 그건 엄마가 아니었죠. 한우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는 순간 한우진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죠. 형한테 알려줄 게 있어. 사실은 우리 엄마가 회장님이랑 재혼한 거 전부 철저히 계산된 거였어. 엄마가 접근했던 게 형네 아버지 하나였던 줄 알아? 엄마는 더 높은 자리도 노렸었어. 하지만 애까지 딸린 엄마한테 넘어온 사람은 형네 아버지뿐이었던 거지.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알아. 엄마랑 형 아버지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한우진의 질문에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는데요. 우진아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지나친 생각이야. 내가 듣기로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처음부터 여자로 보신 게 아니라고 하셨어. 모성 때문에 특별하게 보셨던 거야. 박성재는 아직도 고성이를 믿고 싶어하는 듯 했죠. 그것도 네가 아픈 날에 발을 동동 구르며 병원으로 향했던 순간을 연기한다는 건 어렵지 않겠어? 하지만 한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형 아주 옛날이지만 기억나. 엄마가 왜 그런 웃긴 연극을 했는 줄 알아? 형네 아버지가 대화하는 걸 들으셨거든. 전부인이 바람펴서 이혼했으니 이제 재혼할 여자한테는 모성 그거 하나만 따지겠다는 거 말이야. 한우진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접근했다는 증거 나한테 있어. 우리 엄마는 옷 하나까지 상황에 맞춰서 철저하게 입는 사람이야. 형네 아버지 박진석 회장님이 재혼 상대로 원하는 여자가 자식밖에 모르는 여자였으니 엄마는 그 추운 날 일부러 옷까지 얇게 입고 발을 동동 구르며 연기했던 거지. 그날 엄마는 한참 전부터 길가에 나가 있었어. 한우진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았죠.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내가 요란스럽게 굴어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지나치지 않을 텐데 하면서 고성이의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한우진의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날 회장님이 엄마랑 나를 차에 태워주지 않았다면 상황만 바꿔가며 그 웃긴 연극을 몇 번이고 더 했을지 모르지. 한우진의 얼굴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번졌습니다. 엄마는 수시로 말했어. 너도 고아원으로 가고 싶니?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기 싫으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한우진은 어린 시절 고성이에게 수없이 들었던 그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회장님이랑 결혼까지 했는데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해줘야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거라고. 고성이는 어린 한우진에게 끊임없이 주입시켰던 것이죠. 한우진은 그 순간들을 회상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모든 걸 자기 계획대로 하고 나한테 아저씨와 결혼한 것도 자신의 계획이라고 하셨었어. 영나랑 전화하는 걸 들을 때도 수시로 남자 마음 하나 어쩌는 게 너한테는 왜 그렇게 어렵냐고. 나는 참 쉬웠는데 하며 타박도 자주 하셨고 말이야. 자식들마저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죠. 우리 엄마 같은 계획적인 인간한테 재벌과 결혼하는 건 우연이었을 것 같아? 한우진의 반문에 박성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은 엄마의 그 소름 돋는 실체를 몰라. 한우진은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요. 나한테 엄마가 썼던 다이어리가 있어. 사모님이 되면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걸 내가 주워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한우진의 손에는 낡고 오래된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완벽한 엄마한테 유일한 실수겠지. 한우진은 그 다이어리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박성재는 경악을 금치 못한 채 한우진을 바라봤는데요. 말도 안 돼, 그게 정말이야, 우진아. 새어머니 나한테는 냉정하셨어도. 그래도 자기 친자식한테라면 끔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이 크실 거야. 아니, 어떻게 자식까지 팔아? 그게 다 뭐라고?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우진에게 공여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러 왔다가 고성희의 실체를 알게 된 박성재마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한우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는데요. 형은 엄마 밑에서 일하는 비서를 만나서 그 사람을 포섭해줘. 그 여자가 엄마 수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쉽게 넘어올 수도 있어. 엄마가 돈은 많이 주지만 사람은 막대하거든. 한우진은 고성희가 비서를 대하는 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가면 없이 하던 대로 했을 테니 불만이 상당할 거야. 한우진의 예상대로 고성희의 비서는 표면적으로는 충성하는 척 하지만 내심 불만이 쌓여 있을 게 분명했죠. 박성재는 한우진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고성희의 가면을 벗겨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아, 너 정말 괜찮겠어? 아버지한테 가서 이 사실을 다 말하면 새어머니가 너를 가만 안 두실 텐데. 박성재는 고성희의 차갑고 계산적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네 말대로 성공이 자식보다 중요하다면 어떤 짓을 하실지 몰라. 하지만 한우진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아니 형, 그런 여자를 더 이상 엄마라고 생각하기 싫어. 한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조용히 가방에서 고성희의 다이어리를 챙겼습니다. 낡고 오래된 그 다이어리는 고성희의 모든 계략이 담긴 결정적 증거였죠. 그리고 고성희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본가에 찾아갔습니다. 한우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본가에 도착한 한우진을 본 박진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진이, 네가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냐? 박진석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이 녀석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새 다시 돌아온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박진석은 한우진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어내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엄마 말로는 미국에 돌아가서 교환학생인가? 그거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박진석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우진을 보고 깜짝 놀랐고 고성희는 한우진을 째려보며 급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우진이, 너 엄마 좀 보자. 고성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한우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말도 없이 또 귀국을 하면 어떻게, 무슨 일 있는 거야?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불안함을 감추려 애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진이랑 먼저 이야기 좀 하고 당신한테 말해줄게요. 고성희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한우진은 단호하게 고성희를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저 엄마랑은 할 이야기 없어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회장님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한우진은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쌍둥이가 있는 거 모르셨죠? 저도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대요.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뭐? 쌍둥이라니? 우진이 너한테 쌍둥이가 있다고?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고성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우진이, 이 녀석 무슨 소리는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죠? 고성희는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한우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었는데 사실 엄마가 걔를 버린 거였대요. 한우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성희의 가면을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한우진은 냉소를 띤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간이식을 해달라며 개를 찾아냈더라고요. 제가 지금 간이식을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박진석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간이식 같은 거 받을 생각 없어요, 이제. 엄마 꼭두각시로 간이식 몰래 받으라고요? 그것도 버려진 제 쌍둥이 한테서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엄마가 어찌나 철저하게 연기를 했던지. 회장님은 엄마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한우진의 질문에 박진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패닉 상태에 빠져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우진이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미안해요. 얘가 사실 외국에서 나쁜 약을 하는 것 같아요. 고성이는 필사적으로 한우진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너 당장 따라와라. 병원에 입원해야지. 안 되겠어. 제정신이 아니야. 고성이는 한우진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니요. 우진이 어느 때보다 제정신입니다. 박성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우진이 양평 별장에서 데려오는 길이에요. 박성재는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우진이 놓으세요, 새어머니. 박성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벌써 다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성재의 말에 따라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한우진에게 들은 대로 고성이의 비서를 데려왔습니다. 고성이의 비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죠. 고성이는 비서를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고성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해야 했죠. 죄송합니다. 한우진 도련님 말은 전부 사실입니다. 비서의 증언이 시작되자 고성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한우진 도련님이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자 고아원에 버렸던 쌍둥이를 수소문하셨습니다. 비서는 차분하게 고성이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결국 찾아낸 뒤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척 우연히 접근하셨고 지은호 씨가 일하는 인테리어 회사의 손님으로 의뢰하신 뒤 경계심을 풀고 건강검진을 하여 간이식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비서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고 고성이의 치밀한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만약 간이식이 불가했다면 친모인 걸 밝히지 않으실 생각이셨고요. 비서의 마지막 말에 박진석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뭐라고? 건강검진이라면 나랑 같이 하기로 했던 그때를 말하는 거야? 당신 혼자 받았다던? 박진석은 고성이를 돌아보며 따져 물었지만 고성이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뒷목을 잡기에는 너무 일렀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다음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죠. 여보, 미안해요. 나한테 사실 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고성이는 애절한 표정을 지으며 박진석에게 다가갔는데요. 하지만 맹세코 그 아이를 일부러 버린 적은 없어요. 당신은 나를 알잖아요. 자식은 나한테 인생이나 다를 바 없어요. 고성이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모성을 강조하며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비서,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해? 고성이는 비서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그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고성이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그 아이한테 간이식을 받아요. 당신한테 말하면 대기순이 곧바로 앞에 설 텐데 이거 다 오해예요. 고성이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한우진은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죠. 회장님, 모성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 하셨다면서요? 한우진의 질문에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보시면
고성의 제 엄마가 정말 모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우진은 품에서 아주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표지의 다이어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첫 장부터 박진석에 대한 정보가 쓰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다이어리를 받아들고 펼치자 자신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식당에서 일하며 수집한 박진석의 정보였는데요. 고성이는 박진석이 대화하는 내용을 전부 엿듣는 것뿐만 아니라 식당 밖에서도 뒷조사를 하며 박진석과 재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고성이의 치밀한 계획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죠. 박진석의 여자 취향부터 시작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전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박진석은 다이어리를 넘기면 넘길수록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아실 게 있는데요. 저 25년 전 그날 아픈 적 없어요. 한우진의 말에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 내역 떼어보세요. 접수도 안 하고 바로 집으로 되돌아갔으니까요. 한우진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거면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회장님이 속으셨다는 증거. 한우진의 말에 박진석은 다이어리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 말이 전부 사실이냐? 당신 나를 속였어? 자식까지 팔아가면서. 박진석의 손에 든 다이어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충격에 얼어붙어버린 박진석이었지만 배신에는 가차 없었죠. 박진석은 고성이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박진석의 선고에 고성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그때 박성재가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은우한테 다 버리고 가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은우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아세요? 그런 아이한테 대체 왜? 박성재는 순수한 지은호가 겪을 상처를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고성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나한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 고성이는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식당이라며 아이 2명을 건사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고성이는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한우진, 너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고성이는 한우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하지만 한우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언제 저를 위해서 사셨어요? 엄마 본인을 위해서 사셨지. 한우진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제 쌍둥이한테서 간이식 받을 생각 없어요. 엄마는 엄마 죗값 받으며 사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한우진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성이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사람이라면 지은호한테 더 이상 나타나지 마세요. 버려진 것도 불쌍한데 엄마가 그렇게 나쁜 인간인지 알아서는 안 되니까요. 한우진의 말에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버린 자식의 간까지 욕심을 낸 고성이의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고성이의 완벽했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고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화려한 날들, 이지혁과 박성재가 한 팀이 되어 시원하게 고성이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길 바라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